제 인생에서 주식 공부 제일 열심히 했을 때가 카투사 있을 때 너무 일이 없어가지고 공부나 하자. 근데 미군 프린터로 이제 하루에 한 100장씩 뽑아가지고 저는 그때 스타크래프트나 해가지고 Go, go, go! 부자TV 대표 유튜버 최준철입니다. 알머리 제이슨 채널의 제이슨입니다. 올 초에 약속드린 대로 처음으로 합방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는데요. 첫 손님으로 어떤 분을 모실까 하다가 이 알머리 제이슨님을 모신 건 가장 영상미가 뛰어나면서도 재미가 있으면서 그 안에 또 핵심적인 도움이 될 만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저도 팬이고 구독자이기도 하고 시청자이기도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응해주셔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비욘세를 만난 7살 가수 지망생 소녀가 된 기분인데 진짜 일단 부자TV에 게스트로 초빙이 된 만큼 정신줄 잘 잡고 방송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묻어가려고 제가 묻어가려고 원래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어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기업에 묻어가고 경영자에 묻어가고. 뭐 준비하신 게 있으신 걸로. 아 네네 그쵸 제가 준비해온 게 있었죠. 제 채널에 구독자분들께 주로 개인 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제도권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오신 고수분 멘토가 되실 수 있는 분들께 질문을 하자.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 70개 넘는 질문 드리기 전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댓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네. 재무도 잘 나오고 기업의 펀더멘털도 좋고 저평가인 것도 좋고 가치 투자도 좋지만 계좌가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난다면 멘털 유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미국 증시 10년간 몇개월 동안 우리 주식 삼성 하이닉스는 과연 어느 정도 모이가 좀 모이나 될까요? 하이닉스는 과연 어느 정도 모이가 좀 모이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국내 대대로 우리 천하무적 다타대회 대회자 전 세계 사람을 이기게 되면 증시 59위 안 나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라는 건지 점점 참 점점 한탄만 나오네요. 암튼 힘냅시다. 질문은 아닌 거죠. 질문 아니에요. 네. 사실 제 댓글에서도 신세한탄 댓글이 꽤 있었고 저 또한 지금 웃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MTS를 보고 싶은 충동을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억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그런 크라이시스들을 겪어봤지만 속도에 있어서는 그동안 제가 겪어본 것 중에서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9.11 테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른 속도였습니다만은 뭐 금방 사실 반등을 했어. IMF나 금융위기도 생각해보면 그냥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굉장히 좀 질질 끄다가 저희가 기억날 만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확 떨어진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지 며칠 상간에 이렇게 빠지는 건 당연히 힘들고 멘탈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답답함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오른 것도 없는데 뭐 빠질 때는 같이 빠지는 뭐 이런 한국 시장에 대한 한탄일 수도 있고요. 뭐 가치 투자에 대한 회의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진짜 너무 힘들어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저는 뭐 100%다 이해를 하고 그런 센티멘탈을 가지신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도 될까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뭐 변동성을 완전히 피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신 이제 변동성이 왔을 때 이제 마음을 좀 가다듬고 거기에 이제 걸맞는 대응을 해서 그 다음 변동성에서 또 그거를 뭐 복구하거나 아니면 더 벌거나 계속 사실 이런 반복된 과정이라서 단지 그냥 마음만 상하고 억울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변동성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면 안목이나 뭐 행동 방침들이 조금 더 자리가 잡아가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시작부터 굉장히 주옥 같은 어떤 교훈들을 전해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카테고리를 좀 뽑아봤는데 시황 질문들이 꽤 있었고요. 종목 선정에 대한 질문, 기관 투자자로서 하시는 업무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신변 잡기. 신변 잡기 질문이 아주 기대되는데요. 네, 사실 리스트로 보면은 기타 질문이 제일 많아요. 예. 일단 제 인생에서도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을 3월 19일 저희 지난주 목요일이죠. 이때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MTS는 안 열어봤고요. 열어볼 엄두가 안 났어요. 시세 확인도 9시 반인가 10시 반에 한번 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확 생기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부러 의식적으로 다른 일을 했어요. 아르바이트 자리 알아보고 개밥 주면서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이럴 때 진짜 프로 투자자 정말 경험이 많은 투자자 선배님들은 어떤 식으로 하루를 보내셨는지. 시세판을 보고 처음 딱 들었던 생각은 체중계가 고장났구나라는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는 밴드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이제 벗어나는 가격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펀더멘털이 거의 정말 약간 차별성이 없어지게 다 떨어지는 그런 순간에 체중계가 고장이 났구나.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게 실물의 그림자기도 하지만
반대로 금융시장이 실물에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네. 약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우리가 투자한 회사들의 비즈니스가 영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점검들, 금융 경색이 발생했을 때 위험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는 저희 애널리스트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기는 괜찮나? 회사랑 한번 통화를 해보고 뭔가 문제가 없는지. 결론적으로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다. 혹은 뭐 잠깐 좀 장사가 안 되는 것 뿐이라고 하면 내 체중이 원래 70kg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체중계 계측기가 10kg를 가르쳐도 고쳐지면 70kg가 될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다. 이게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병아리 투자자의 차이가 확 느껴지는 게 1800을 깨고 1700, 1600, 1500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진짜 체중에 대한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싹 포맷이 되고 지수가 어떻게 하면 돌아오지? 외국인이 언제까지 이거를 팔게 될까? 개인은 얼마나 더 떠받칠 수 있지? 그런 수급적인 부분만 머릿속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나의 근본적인 투자자로서의 됨됨이가 거기서 딱 갈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다른 점은 개인 투자분들은 뭐 몸을 빼거나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아니다 싶으면은 얼른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탈 수 있겠지만 저희 기본적으로 몸이 좀 무겁기 때문에 복인지 악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김용국 대표랑 방을 같이 쓰는데 둘이 했던 얘기 중에서 가장 약간 황당하다는 사실 1400 때라서 황당하다보다는 와 이제 드디어 배당 수익률 9%짜리 10%짜리들 이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게 막 널려 있는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지? 한 2000년대 초에도 이랬나? 뭐 그런 얘기들을 바로 옆에 어떤 투자 이야기를 면대면으로 즉각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다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파트너가 있을 때의 심리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투자자 분들끼리 어떤 커뮤니티를 이루고 하소연도 하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또 아니야 뭐 이건 기회고 이런 게 있어 라고 누군가가 또 얘기를 해줘서 정신을 차리고 같이 투자를 하는 거를 네. 저는 좀 권면하는 편이거든요. 변동성이 싫으면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변동성을 감수하고 그냥 인정하고 그거를 이용한다. 미스터 마켓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흔들리는 심리는 결국에는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하루 종일 무슨 사이트를 본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진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사실 1차적으로는 뭐 김용국 대표가 있고 저희 애널리스트들 같이 어떤 종목을 사자라고 결정을 한 입장의 공동 운명체잖아요. 그 친구랑 그 종목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거죠. 결국 이런 변동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정도 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또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파트너를 만난다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고 균형 잡힌 투자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주식을 시작했을 때도 주변에 주식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도 아무도 없었고 여쭤볼 수 있는 멘토분들도 전무했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맨바닥에 헤딩하면서 네. 스승으로 삼을 건 책밖에 없었거든요.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네. 어떤 식으로 찾을 네. 수 있을까요? 많이들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게 제가 김용 대표랑 나이도 같고 학교도 같으니까 네. 친구로 시작해서 같이 일을 도모했다라고들 생각하시는데 2001년도 전까지는 둘 다 서로 모르고 살던 학생 개인 투자자였고요. 저도 이제 외롭고 하니까 그때 이제 가치 투자 사이트들을 이렇게 눈팅을 하다가 네. 어떤 친구가 글 올려놓은 걸 보고 와 나랑 생각이 이렇게 같고 뭐 또 그게 제 포트폴리오에 사실 있었던 종목이었으니까 네. 관심을 갖겠죠. 네. 그래서 만났더니 마침 나이도 같고 학교도 같고 동아리에 들어오라고 권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번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네. 좀 세월의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신뢰감이나 존경심 옛날의 경험들을 다 같이 했었기 때문에 네. 내공과 경험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좀 적달까요? 우리도 그냥 만나시게 되면 좀 실력의 격차도 있고 뭐 네. 멘토와 멘티가 되기도 하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도 하고 그런 게 가장 좀 이상적인 관계긴 하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운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SNS를 통해서 뭐 인터넷 커뮤니티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자기의 생각을 스피크업하고 있잖아요. 네. 나의 어떤 투자 성향이나 내가 생각한 개인적인 철학과 부합하는 부분이 많은 그런 분들을 좀 찾아 나서야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이 정도 파트너십을 쌓으셨으면 가족들보다 더 의지될 때도 많이 이런 얘기하면 가족분들은 어차피 이 영상 안 보실 거잖아요. 예, 일단 아파트 옆동에 살고 있고요. 아 정말요? 일로서 처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심사가 같아서 만난 사이였기 때문에 재충전하는 곳으로서의 또
가정은 네.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아, 표정이 그닥 좋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날요? 그날 제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좀 지쳐 보이기도 하고 남편이 지쳐 보이기도 하고 그쯤 되면은 뭐 뉴스를 어느 정도 봤을 거 아닙니까? 말 걸고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고 좀 더 이게 애교도 떨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고는 이제 다음날 냉장고에 이렇게 아빠 힘내세요 이렇게 아, 부셔. 아 내가 이렇게 힘든 티를 냈나? 아니 그게 제가 울컥하네요. 대표도 이겨나갈 힘이지만 이제 가족들의 그런 어떤 응원, 저를 또 믿고 맡겨주신 고객분들이 있으니까 네. 또 나가서 또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이게 결국에는 제가 이제 프로 투자자로서의 삶이 아닌가 싶고요. 네. 금융위기 때 같은 입장이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점은 그때는 진짜 잠을 좀 못 잤었습니다. 처음은 아니었지만 타이의 돈을 맡아서 깨졌던 거는 금융위기가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감과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좀 잠을 못 자고 특히나 그때도 미국이 사고를 쳤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미국 뉴스에서 좀 눈을 못 떼고 이랬었거든요. 네. 오히려 고객들에게 더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주고 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온전하게 스스로를 지키고 잠도 좀 푹 잘 자고 네. 건강한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는 게 오히려 더 서로 간에 좋지 않을까 해서 네. 지금은 이제 잠도 잘 자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약간 진화했다는 느낌이 좀 네. 드는 저하고 같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애널리스트의 조직의 어떤 규모나 질 자체가 또 그때하고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로도 돌파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의 어떤 정보량을 소화를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그런 활동을 게을리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얻으니까 네. 저는 뭐 금융위기 때보다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네. 제 마인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모든 투자 공부도 스톱하고 네. 투자자로서의 일상생활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멘탈을 컨트롤하기는 좋은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쌓을 수 있는 어떤 지식들이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투자자로서의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투자자로서의 생활을 분리하거나 그런 경험도 있으신지. 루틴에 많이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늘은 이거를 이 시간에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구 선수인데 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원래 자기가 야구를 할 때 예를 들면 헬멧을 몇 번 치고 뭐 스윙을 몇 번을 하고 그 다음에 타석에 들어서고 사실 그 루틴을 오히려 붙잡는 게 그런 멘탈을 이기는 힘이지 갑작스럽게 평소에 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을 이길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제가 이번 루틴 중에서 잠깐 끈 거, 스위치를 끈 거는 매일 이제 종이 신문을 읽는데 무슨 미팅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도 어떻게든 다 읽고 잡니다. 이게 루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신문을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대신 좀 일찍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얘기도 하고 반신욕도 하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읊으면서 마인드와 이제 신체를 컨트롤하는 뉴스라고 하는 게 좀 확대돼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때는 신문을 차라리 안 보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인 반성이 됩니다. 루틴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은 없잖아요. 다들 그 나름의 루틴을 디자인을 해보고 그러는데 10년, 20년씩 지키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개인 투자분들이 공부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보수분들 추천도 많이 하거든요. 리포트, 뉴스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읽어라. 그 읽는 절대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엔 투자 내공도 쌓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일주일 넘기기 쉽지가 않아요. 한번 또 어긋나거든요. 어긋나면은 다음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날 또 다른 일이 생겨요. 특히 이제 본업이 투자가 아니고 직장이 있거나 다른 본업이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방해 요소들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진짜로 뭔가 일가를 이룰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사소하고 쉬운 루틴이라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좀 허슬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버핏을 롤모델로 보고 시작을 했는데 그분의 일상생활도 궁금하잖아요. 네, 다들 다행히 이제 궁금해하시죠.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본인 사무실도 공개하고 버핏이 아침마다 맥모닝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루틴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나도 약간 삶을 좀 심플하고 루틴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 벼락치기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저게 다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 때문에 저도 흉내를 내려고 시작을 했다가 그게 루틴으로 자리 잡혀진 거고요. 배우 최수종이 네. 아직도 그 부인을 보면 가슴이 뛴다고. 저는 아직도 기업 분석 보고서를 읽기 전이나 전자공시를 열어보기 전이나 실적을 보기 전에 가슴이 뛰어요. 이거를 루틴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보다는 조금 더 궁금하고 흥미에 가까운데 운이 좋게 그게 일이 됐고 그거를 어느 정도는 롤모델을 따라서 루틴화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이걸 소화를 하기 위해서 좀 약간 이렇게 감상에 빠지겠어요.
시황 질문 중에서 코로나 사태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있을까요? 약간 답을 좀 정해놓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느낌이 살짝 나는데 맞아요. 언택트 문화가 확산이 된다든지 어떤 특정한 이슈가 전체 산업에 뭔가 영향을 미치거나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 변화를 시키는 건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쉬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재주가 별로 없고요. 생활 양식을 바꾼다는 건 조금 더 그런 걸 연구하시는 전문가들, 기술이나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좀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건 전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투자자도 기업도 조금 더 조심성을 이 더해지지 않겠나 다음 사이클에서 재무 상태표를 열어서 이 회사가 망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시는 분이 과연 투자 중에 많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사건 전에는 별로 없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다음 분기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지, 섹시한 스토리가 있을지 이런 거를 체크하지. 뭐 부채 비율 따지고 유동 비율 따지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번 이제 사태를 겪으면서 시장이 폭락하고 자금이 말라가면 회사가 진짜 망할 수도 있는 거의 이제 그 지점까지 간 상황들을 경험을 하시면서 조심성이 좀 배가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그동안은 이제 한국 시장은 좀 여리한 시장, 미국 시장은 우월한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높은 밸류에이션의 종목들도 얼마든지 용인해주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걸 보면서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시장. 99년에 IT 버블을 겪어본 입장에서 그 IT 버블을 누가 먼저 일으켰냐 하면 그거는 미국 투자자들이 나스닥을 통해서 일으킨 거를 우리는 이제 약간 끝물만 살짝 경험했던 거였거든요. 금융위기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어떤 집을 가지고 투기를 하다 일으킨 거였었고요. 대중들이 참여하는 곳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구별할 수 없는 건데 그 전까지만 해도 여류한 시장과 우월한 시장의 패러다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그 질문에 이어서 투자 아이디어가 섹시하지 못했던 산업들, 중후장대 산업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산업들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에 대해서 네.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중후장대 산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경기 순환적인 전통 산업. 우리나라가 70년대 주로 일으킨 산업들로 아직까지 먹고 살고 있고 사실 그 사이에 어떤 큰 산업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한 거. 이 부분이 분명히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을 텐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자체가 뭔가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은 사실 중후장대형 산업들에 대해서 전통 산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낮은 평가를 하고 있었고 반대편에 있는 첨단 산업에는 높은 평가를 이미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이게 뭐 뒤집히거나 아니면 그게 가속화가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뭔가 혁신하고 시장을 더 장악하고 남들보다 더 우수한 재무 구조를 유지해서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가고 뭐 그러지 않느냐. 그 안에서도 또 평가가 갈릴 거고요. 아무리 첨단 산업, 뭐 성장 산업이라고 해도 돈을 못 벌면서 돈만 쓰면서 성장을 증명해왔던 국가, 알차게 돈을 벌어가면서 성장해온 곳 간에 그닥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항상 이런 위기를 겪으면은 옥석을 가리는 시기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IT 버블을 겪을 때도 다 망했다. 그러다가 새로운 게 태어났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때도 옥석이 가려진 거죠. 웹밴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퇴출이 됐고요. 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 그 옥석을 가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사실 IT 버블이 붕괴된 때였었거든요. 워런 버핏이 했던 유명한 얘기 중에서 썰물이 되면은 누가 벌벗고 수영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 명언을 받아들일 때 항상 투자자 입장으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공부 안 더, 하면 네, 이제 더 위험하게 투자를 했거나 예. 뭐 레버리지를 많이 썼다거나 재무 상태가 위험한 기업들에 방만하게 투자를 했을 때 타격을 입는다는 걸로만 받아들였는데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도 위험한 경영을 했던 기업들이 이런 썰물을 통해서 옥석이 가려지는 것도 투자자들의 옥석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럼요. 단지 뭐 안전 마진을 자산에서 찾으려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부채 비율이나 유동 비율이나 어떤 차입금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건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이 회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 일단 기본적인 체력을 체크를 하는 거고요. IMF 때 저 신문으로 그때 시세표를 봤었는데 한 면 전체가 관리 종목인 망하지 않을 만한 사업들이 많았거든요. 뭐 과자 회사도 있었고 음료 회사도 있었고 알만한 그런 회사 있었지만 왜 얘는 관리 종목이 있을까? 결국은 재무조를 건전하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들에게도 변명의 여지가 있겠죠. 이거 IMF 올 줄 알았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그럼 뭐하러 재무 구조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때 특히나 아모레나 이런 회사들은 네. 있는 회사들까지 팔아가면서 재무 구조 건전성을 유지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다음에 화장품 업계를 천하통일하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경기가 좋든 나쁘든 기본적인 종목 필터링에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것도 그런 경험에 근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 10년의 일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지수가 언더퍼폼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네. 우리나라 주식은 어떤 안전마진을 기초로 한 가치 투자가 통하지 않는 시장이다. 그 시크릿컬 산업도 너무 많고 그런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뼈를 떼어주실 수 있나요? 주식을 시작해서부터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학생 신분에도 책을 내고 활동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들고 게시판에서 올라가서 키보드 워리어를 하고 남들이 안전마진이 통하고 가치 투자가 된다 그러면 근데 그 나이에 그 활동을 했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럼 최근 몇 년 일이 아닌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그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예, 가치 투자가 뭐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아직 아는 분이 하신 얘기고 그냥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뭐였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죽어도 1000을 못 넘는다는 거였습니다. 1000 갖다 막히고 1000 넘었다 막히고 사실 좀 오래되긴 했죠. 가치 투자가 좀 빛을 못 본 지는 네. 배당 수익률 10%가 나오는 것도 있고 보유현금보다도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되는 게 있고 네.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진짜 안전마진이 통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산 포트폴리오를 오랫동안 운용해온 사람들 중에서 20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해서 가치 투자를 해서 아직까지 생존해서 완주하신 분들의 생존 확률을 보면 다른 여타의 투자를 한 분들보다도 생존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로이터라는 곳에서 취재를 왔었었는데요. 왜 로이터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냐 이랬더니 로이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안정적인 장기 수익률을 만들어낸 데들을 뽑았더니 다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본인들 당황했다. 이게 가치 투자 특집이 아닌데 근데 묘하게 가치 투자들이 다 생존한 걸로 나오니까 다 저희 친한 분들만 그 인터뷰 해가지고 책에 이렇게 담기게 됐었습니다. 단기의 돈을 빨리 벌고 싶다라고 하면 가치 투자가 최적의 대안이 아닐 수도 있죠. 늘 유행은 돌고 돌기 마련이고 안전마진이 안 통한다, 가치 투자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좀 고조에 달했을 때가 기회가 아니었나? 사실 저도 그런 딜레마가 항상 있었거든요. 이게 1, 2년 투자할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네. 제가 5년을 공부했는데 이 5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네. 진짜 가치 투자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도 제 자신 속에서 굉장히 싸우고 있고 지금 5년을 했는데도 뭔가 이게 의미 있는 성과, 그러니까 의미 있는 성과라면 팔자를 피는 거죠. 야, 아직 난 팔자를 피지 못했고 그럼 이걸 다시 5년을 또 해도 되는 걸까? 네. 그런 딜레마도 항상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투자는 장기적으로 생존만 하면은 네. 이 문명의 발전의 수혜를 이루면서 자산 증식도 되는 거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이 2년, 3년 뒤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진정한 행동으로 네. 이렇게 바꾸지를 못하는 예, 사람들이 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 많이들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운동은 17년. 네, 운동은 17년 하셨잖아요. 헬스장 회원권을 끊어서 네. 몇 번 다니면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면 나도 몸이 저렇게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 변화가 당장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조언해 주신다면 당장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쪽보다는 네. 조금만 더 해봐라고 얘기를 운동도 근육도 붓기 시작하면은 확 이렇게 불어나서 어느 순간 내 몸이 네. 마치 배도 들어가고 이렇게 네. 어깨도 넓어지고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투자에서 중요한 지식과 그리고 자산 또 복리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의 더 양으로 그 전에 해놓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더 팍팍 클 수 있다는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저는 버핏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오래 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버핏의 커리어를 앞에만 딱 잘라가지고 5년만 본다면 과연 저희가 버핏을 만났을 때 버핏님 할 만큼의 어떤 존경할 만한 지식과 자산 수준을 과연 갖췄겠냐고 생각해 보면 네. 마치 운동 5년 했는데 네. 저를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고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네.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게 조급함을 내서 정복되기가 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아무리 책을 읽어봐도 어떻게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런 번민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저도 한 4, 5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얼마 안 남은 거네요? 그리고 김미국 대표를 만나면서 조금 더 이 부분의 자신감과 네. 학습의 속도가 더 빨리 튀게 됐습니다. 제가 김 대표의 스타일을 흡수하고 김 대표가
저의 노하우를 흡수하고 이러면서 한번 그런 복리의 맛을 느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유지하시기가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5년 뒤에 예. 이 가르침을 이제 제대로 실천해서 장담컨대 다른 방법을 쓰시는 분들보다 5년 뒤에 생존율만큼은 장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의심과 자기 회의가 굉장히 심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다 도서관에서